두려움을 극복할 생각이 없다. 난 너무 두려워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면은 죽을 때까지 지금보다 나은 삶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벌써 7번째 시간이죠. 네, 교훈 7. 부자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이렇게 5가지가 나옵니다. 이 책을 보면. 근데 저는 이게 5가지 다 하기에는 좀 너무 많으니까 정말 중요한 거 3가지 1, 2, 3번을 위주로 오늘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1번 주제가 두려움인데요. 두려움은 여기에 관해서 제가 최근에 칼럼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렸고 제 블로그에도 올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읽어보시면 되고, 읽는 게 힘드시다 하면은 제가 그냥 썰로 푸는 거 들으시면 돼요. 두려움, 이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는 부자를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돈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많이 만나보았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려움,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떨 때 두려움을 느끼시죠? 예를 들어서 뭐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정말 두렵죠.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남들은 안 두렵기 때문에 투자를 열심히 하고 사업을 잘하고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돈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요. 두려움에 대한 대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렵지만 행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쓴 칼럼에 이런 말을 넣었어요. 용감한 사람이 위대한 이유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행한 데 있다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두렵지만 행했다는 그 사실이 정말 위대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할 때, 새로운 투자를 할 때,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두려운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런 그 미지의 영역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 본성 같은 겁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근육과 같습니다. 즉 훈련으로 단련될 수 있어요. 우리가 쇠질이라고 하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가벼운 무게부터 이렇게 천천히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에 점차 익숙해지면 무게를 점점 더 늘리게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무거운 무게를 들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근육이 점점 더 향상되게 되죠. 이게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또한 우리가 근육처럼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작은 도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의 두려움은 이제 극복이 되기 시작하면 또 안 해본 일, 하지만 조금 더 큰 일, 이게 점점점 큰 일들을 벌여보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두렵긴 하지만 그게 내가 못하도록 막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두렵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커지게 되거든요. 우리는 거기까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저는 이것을 번지 점프와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벌이려고 한다, 무언가 발사를 하려고 한다 하면 준비를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번지 점프 어떻습니까? 마음의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뛰어내리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뒤에서 3, 2, 1 하고 누가 밀어준다면 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일단 뛰어내리면 번지 점프는 시작이 된 것이고 그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죠.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본인이 무언가 시작하기가 힘들다면 그걸 시작할 수밖에 없게 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뭐 이렇게 선언하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벌금을 내게 하거나 아니면 같이 사업하는 스터디를 하거나, 그러면 남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이 좀 덜해지고 언제 다 같이 시작하기로 하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동업을 하는 것 또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동업을 하면 날짜를 정하고 시작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두려움을 극복할 생각이 없다, 난 너무 두려워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면은 죽을 때까지 지금보다 나은 삶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정이 가득하고 무언가 부를 꿈꾸고 성공을 꿈꾸고 있다면
두려움은 일종의 숙명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저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려움을 느끼면 이거를 나는 지금 설레이는 거야 하고 나는 설레임을 느끼고 있다고 제 뇌를 그냥 속이는 거죠. 네, 저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세뇌시키다 보면은 막 두려움이 느껴지면 나 또 설레이고 있구나, 기대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 바뀌게 됩니다. 저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아니면 새로운 무언가를 추진할 때마다 늘 떨리고 새롭고 좀 두렵습니다, 사실. 하지만 두렵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번지점프 뛰어내리듯이 그냥 두 눈 질끔 감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주사위만 이렇게 많이 던져도 10번의 주사위를 던지면 그 중에 한두 번은 1의 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의 눈이 꼭 나오고 싶다면 주사위를 더 많이 던지면 되죠. 저도 사업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큰 돈이 들지 않는 사업이나 투자라면 성공할 때까지 끊임없이 주사위를 계속 던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려움을 극복하기만 하면 주사위는 무한정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사위를 많이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장애물 첫 번째가 두려움이었고요. 두 번째가 냉소주의였거든요. 냉소주의를 쓰면 조금 잘 안 와닿으실 테니까 이 얘기는 좀 많이 아실 거예요. 그쵸? 긍정적 사고. 저는 이게 긍정맨이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들어요. 이게 제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제 성향상 저는 부정어를 말하지도 않고 안 될 거야 라는 말을 해본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굳이 그런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 좋은 거 이런 것만 생각해도 인생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쓸데없이 불안한 거, 안 될 것 같은 거 이런 것까지 생각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제 좌우명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걱정은 걱정할 일이 일어난 후에 한다. 네. 걱정은 사전에 미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걱정을 미리 준비해서 한다. 네, 그것만큼 인생이 소모적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 어떤 글에서 봤는데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신 1000명의 어르신들을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뭐냐,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첫 번째가 걱정하지 말고 살 걸 그랬다.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고 살 걸 그랬다. 이게 1번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꼭 죽음을 앞둔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걸 느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애초부터 그냥 걱정하지 말 걸 그랬다. 이거를 지금부터 알고 산다면, 저처럼 이런 걸 좌우명으로 갖고 산다면, 걱정할 일이 있다면 그건 그냥 걱정할 일이 일어난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다는 거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집을 사고 잔금을 치거나 이제 전세금을 빼줘야 될 때, 이럴 때 예를 들어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전세를 빼주거나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대출이 안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한 50군데쯤 대출 상담을 받았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50군데가 다 거절이 났어요. 진짜 정말 끔찍했죠. 네, 안 겪어본 분은 모릅니다. 이 고통은. 그때 대출 받으려던 금액이 한 3억 정도 됐는데 이 3억이 대출이 안 나와갖고 진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래도 최후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데 마저도 거절이 나왔을 때 이제 정말 안 되는 게 확실해진 거죠. 걱정할 일이 일어난 거죠. 이제 이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최대한 빨리 최저가로 전세를 놨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시기였냐면 전세 살고 계신 세입자분이 2주 있다가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2주를 남기고 전세를 놓은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그 대신 정말 싸게 최저가로 이렇게 전세를 놓기로 한 거죠.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한 3일 전에, 전세 세입자가 이사가기 3일 전에 기적적으로 세입자 전세를 맞추게 됐습니다. 이걸로
해결이 됐죠. 진짜 저 이때 정말 피가 마르는 느낌이었어요. 대출이 하나하나 거절이 될 때마다 이제 제 카드가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때의 그 두려움과 진짜 어떡하지?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과 걱정을 하다가 마지막 사례까지 이제 거절이 났을 때 진짜 걱정할 일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세를 정말 황급히 정말 싸게 나서 정말 기적적으로 전세 세입자가 맞춰지게 됐어요. 이제 정말 기적적으로 맞춰졌죠. 근데 이 일 외에는 걱정할 일이 대체로 일어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걱정할 일이 일어난 다음에 해도 그때부터 걱정해서 이제 사후 처리를 해도 사실 시간이 충분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 전부터 걱정부터 하죠. 근데 걱정만 하는 건 괜찮은데 그런 걱정들 때문에 정작 실행을 못 합니다. 시작해야 될 때 시작도 하지 못하고, 이게 정말 가장 뼈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 사고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걱정할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늘 긍정적 사고를 한다. 긍정적 사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감사.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이게 제 지론이거든요. 세상에 당연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당연한데, 당연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게 감사할 일로 바뀌게 됩니다. 가족에게도 가족이 무언가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해주었을 때, 내가 이것 좀 해줄래? 하고 부탁했을 때 해줬을 때 그때 감사를 느끼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자녀분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누구야 물 한 컵만 갖다 줄래? 라고 했을 때 물을 안 갖다 주면 화를 내죠. 물을 갖다 주면 당연하게 여기죠. 하지만 그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누구야 물 좀 갖다 줄래? 했을 때 나 뭐 해서 싫은데? 하면 알겠어 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물을 갖다 줄래? 알겠어 아빠 하면서 갖다 주면은 누구야 너무 고마워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느끼면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예전에 감사일기 쓰고 하는 게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감사한 마음을 느끼면 우리는 그 대가로 행복을 느낍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긍정적 사고를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행복하다. 감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행복한 감정으로 대하고 긍정적 사고를 하면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매력이 늘어나는 거죠. 인간적인 매력을 주면 사업에서도 물론 도움이 되고 모든 인간관계에 다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불행함을 느끼는 거는 대체로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족과의 불화가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을 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긍정적 사고를 하면 행복하고 인간관계도 다 좋아지고 사업도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 사고는 저는 장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 돈을 버는 것도 긍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로서 가장 큰 돈을 버는 부자가 되려면 온 세상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할 때,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가장 긍정적인 생각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번다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책값도 되게 쌉니다. 원래 12,000원인데 10% 할인받아갖고 인터넷 서점에서 사면 1,800원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책을 산다고 뭐 저에게 1원도 돌아오는 건 없어요. 근데 정말 좋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사람들이 다 환호할 때, 그때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사람들이 좀 망한다는 생각이 팽배했을 때 그때 혼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곤 했습니다. 정말 멋있게 투자를 하는 거죠.